안녕하세요. 만주입니다. 오늘은 제 주식 인생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1년 만에 최고 수익을 달성한 날인데요. 오늘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같이 보실게요. 4월 5일 조회. 네, 오늘 저는 3,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오늘이 2023년 4월 5일인데요. 이전 최고 수익은 2022년 4월 5일이라는 거. 저도 이거 확인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월 5일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는지 같이 일지 보면서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오늘 매매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몇 종목 같이 일지 차트로 복귀를 해보면요. 우선 오늘 가장 큰 수익을 준 지에넌 에너지. 이 종목은 이제 어제 상따를 해서 들고 넘어온 종목인데요. 먼저 어제 정확히는 그제 월요일에 시간에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22%에서 시작해서 거의 바로 상한가까지 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따라 붙었고 2250주 대략 3천만 원 정도로 총 4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를 묶고 풀리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국 굳히기를 들어가서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면은 내일 괜찮은 수익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잘 묶은 뒤에 5분 정도 뒤에 62만 주가 추가로 나오면서 상한가가 풀리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3천만 원씩 4번 샀던 것 중에 한 번 매도를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한 번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지만 나름 원칙대로 대응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갭이 정말 잘 떠주기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어제 시간에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점상으로 시작을 해줬죠. 점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잔량이 한 100만 주에서 70만 주까지 확 줄어들었을 때 2200주 한 3천만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상한가가 아예 순식간에 풀려버렸을 때 상한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전량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바로 다시 묶어주는 모습 보고 상한가에 조금 매수를 다시 했고요. 그리고 조금 다시 걸어놨던 물량이 나중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 물량들은 뭐 체결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아라 라는 느낌으로 그냥 아주 소액만 걸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소액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분할 상장을 해서 매일 매매가 됐던 종목인데요. 첫날부터 이렇게 상따를 해서 다음날 갭에 팔고 다시 상한가 갈 때 다시 상따를 해서 그 다음날 또 갭에 팔고 또 상따하고 오늘 또 어제 상따는 이제 제가 좀 큰 물량으로 매수를 했어요. 3연상부터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상따는 큰 물량 한 3,500만 원 정도로 매수를 했고 오늘 갭이 있게 잘 떠줘서 이렇게 갭에 좀 나오고 다시 상한가 가는 듯 해서 다시 잡고 그러다가 이제 상한가는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 전량 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너무 크게 눌린다 싶을 때 낙주를 해봤는데 큰 수익은 나지 않아서 크게 의미 없고요. 다음으로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은 이제 어제 일봉을 보면 어제 이제 신고가가 23,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신고가를 노리면서 23,750원까지 가졌었는데요. 저도 이 신고가를 노리고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근처에 좀 팔고 밑에 다시 잡고 하다가 저는 이게 신고가 근처에서 마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못 해줘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물을 타면서 결국 물린 상태로 끝이 났어요. 조금 물린 상태로 끝이 났는데 시간에서 와 이게 5%나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손절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들고 왔던 물량의 절반 정도를 일단 시초가 부분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관찰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어제 23,800원이 이제 신고가라 했는데 750원까지만 갔었어요. 이 종목이. 800원이 신고가인데 750원까지만 가고 결국 뚫지를 못했어서 오늘 어쩌면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관찰하던 중에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주고 호가창도 좋은 모습 보여줄 때 추가로 오늘 손절할 물량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적당히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해서 결국 신고가를 뚫었을 때 전량 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의미 없는 거고요. 손절이죠. 그리고 오후에 이제 뉴스가 나와서 이거 제목상으로는 이제 괜찮은 듯한 뉴스가 나와서 다시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해서 수익의 반을 다시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된 종목이고요. 에코프로까지만 볼까요? 이 종목도 오후에 프로그램 매수가 정말 크게 들어왔는데요. 프로그램이 보시면 오전에는 좀 조용한 듯 하다가 2시부터 이제 1시까지도 이제 11만 주, 1시 반에도 13만 주 순매수 수량이요. 그리고 2시부터 14만 쭉 이렇게 좀 세게 들어오는 모습 보고 저도 2시 13분에 이렇게 좀 매수를 들어갔고요. 여기서 살짝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건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싶을 때 여기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결국 여기에서 전량 매도를 다 하고 마무리한 종목입니다. 이건 그냥 뭐 차트 이런 거 없이 프로그램 수급 보고 호가창 보고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이게 에코프로가 아니라 프로 BM. 에코프로 BM도 매매를 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한 종목도 보면 조강 ILI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 27%쯤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좀 하락을 잡아주는 모습이 들 때 저도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좀 수익을 봤었다가 이제 하한가를 들어갈 때 전량 손절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잡았다가 뭐 조금 수익 보고 결국은 손실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뭐 5천주 정도 뭐 뉴스에 사고 뭐 거의 상가격 비슷하게 나왔어서 뭐 아주 조금 손실이 났었는데요. 오후에 이제 상따를 들어가면서 이게 좀 이상하게 뭐 매수 평균가가 이상하게 돼서 이렇게 손실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사실 지금 보합이나 다름없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고 코스모 신소재도 보면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 이제 그리고 또 신고가 슈팅을 노리고 여기서 19만 2,700원 이 자리를 노리고 이 자리에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뭐 여기서 바로 달려가 줬으면 좀 받겠지만 여기서 좀 꺾이고 못 가주는 모습에 그냥 전량 손절로 마무리된 종목입니다. 일지는 여기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코스닥 거래대금이 13조나 터져주고 코스닥 지수도 1.77%나 올라주면서 되게 좋은 시장이 지속이 됐는데요. 사실 저는 코스닥이 이제 광기의 영역에 다 왔다. 뭐 슬슬 한번 조정이 와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했던 게 며칠 전부터여서 그런 예상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도 지금 이런 상승이 영원하진 않을 거니 언제 한번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터지면서 수급이 여기저기로만 옮겨 다녔잖아요. 그런 수급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올해 수급이 처음 크게 들어왔던 테마 하면은 저는 로봇과 AI가 생각이 나요. 대표적인 로봇주로는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이 자리에서 1월 3일 삼성의 투자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시작되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의 사실상 인수라는 뉴스가 뜨면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는 등 로봇을 이끌었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들
뉴로메카,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 아주 크게 상승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로봇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AI 쪽에도 수급이 크게 쏠렸었는데요. 솔트룩스, 셀바스 이 친구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뭐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이 나오면서 크게 섹터를 이루고 큰 수급이 몰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과 AI가 좀 늘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나 아니면 리튬, 이런 리튬 쪽으로 흘러갔는데 2차 전지는 이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줬죠. 이렇게 큰 시총을 가진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NF 같은 종목도 뭐 후발주로 잘 따라왔고, 그리고 뭐 포스코는 사실 리튬과 더 연관이 있죠. 2차 전지보다.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큰 수급이 나왔고, 포스코 ICT 이런 종목들 이쪽으로도 수급이 잘 몰라줬고요. 그리고 리튬도 사실상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었죠. 뭐 강원에너지, 어반리튬, 그리고 리튬 하면 빠질 수 없는 금양. 금양은 지금 시총이 4조 5천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최근엔 이제 지에넌 에너지, 다이나믹,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제 2차 전지가 저는 한 번은 조정을 줄 수도 있다, 로봇처럼 조정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만약 2차 전지 그리고 리튬마저도 이제 조정이 들어가면은 그냥 조정하고 끝이 아니라 그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 같이 뭐큰 바이오주들,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이런 큰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낮은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정말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이 종목들을 공매도 친 기관이나 뭐 그런 분들이 공매도 친 거를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수익 실현을 하는 숏커버링이 자주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2차 전지나 리튬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 뭐 이런 바이오 쪽으로도 숏 커버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오 쪽에 만약 수급이 쏠리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재료가 정말 좋은 종목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몇 개가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몇몇 종목들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단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종배를 할 수도 있고, 뭐 며칠 몇 달 보고 가는 스윙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매매 일지와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매매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 매매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